네, 이어서 우리가 사주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뭐가 필요한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사주라는 걸 뽑았죠. 먼저 연주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주라는 게 있었고, 일주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주라는 게 있었어요. 한자를 쓰면은 자, 연주라고 하는 기둥이 이제 있죠. 그럼 연주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천간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주 마찬가지고, 일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주가 있죠. 시주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연월일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간지지에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음양을 갖다 우리가 먼저 이제 주로 여러분께서 이제 한자가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자꾸 보다 보면 친숙하게 되죠.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음은 뭐냐면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죠. 자, 양 그러면 뭐냐면 벼장자입니다. 벼장자. 음은 뭐냐면 그늘음자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항상 뭐냐면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뭐냐면 떨어져 있고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가 뭐냐면 동일한 존재 내에 뭐냐면 서로 상반된 겁니다. 서로 상반된 것. 예를 들면 한 지구 내에서도 뭡니까? 지구 내에서도 태양 쪽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낮이 되고, 태양을 바라보지 못한 반대편은 뭐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밤과 낮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뭐냐면 양은 뭐냐면 낮이라는 의미고, 음은 뭐냐면 밤이 될 수 있죠. 그죠?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개체 내에서도 서로가 뭐죠? 낮과 밤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빛을 많이 보는 것은 앞이라고 그러고요. 빛을 안 보는 것은 뭡니까? 바로 뒤라고 그러죠. 뒤. 앞과 뒤. 그 다음에 뭡니까? 양의 개념에는 주로 돌출된 겁니다. 돌출. 이거는 뭐죠? 돌출된 반대가 뭐죠? 돌출된 반대가 바로 함몰된 것이죠. 함몰. 돌출의 반대는 함몰.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돌출된 것을 우리가 뭐냐면 뭘로 보느냐면 바로 남성적인 것 이렇게 보고요. 남성적인. 그 다음에 뭐죠? 표현을 잘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면서 그냥 표현이 아니라 암묵적인 거거나 또는 뭐죠? 감춰진 것이죠. 감춰진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은 뭐냐면 남성적이고 좀 강합니다. 또 크다. 이거는 뭐냐? 약하다, 작다. 이거는 세다, 단단하다. 이거는 뭐죠?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양은 뭐냐면 뼈입니다. 뼈. 음은 뭐죠? 살집입니다. 그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남성은 뼈가 위주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뭐다? 살집이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살집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자는 뼈가 3의 개념이라면 여자는 뼈가 뭐다? 2라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뼈 위주고 여자는 살집 위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상에서도
남자는 뭡니까? 고를 보고 뼈는 뼈골자를 씁니다. 네? 여자는 뭐냐면 살집인데 살집에서부터 피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에서 여자는 주로 뭐다 중요하다? 피부가 중요하고 남자는 뼈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뭐냐면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가 뭐가 있죠? 1, 3, 5, 7, 9가 있고 짝수는 뭐가 있다? 짝수는 2, 4, 6, 8,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자, 기둥을 이제 세웠어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됐을 때 여자가 만약에 전부 다 양으로만 다 돼 있으면은 양팔통이라고 해서 팔자가 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팔통이라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뭐가 주로 많아야 됩니까? 음이 좀 더 많아야 됩니다. 여성은 남자라면 뭐죠? 주로 양이 주로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거나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팔자가 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태어난 날이 양날이 아니라 음날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 것은 여자고, 남자라면 어떻게 된다? 양날에 태어나는 것이 원래 자연의 섭리에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음양을 갖다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양 4개, 음 4개 이런 구조라면 일단 음양의 배합은 잘 돼 있으니까 좋은 사주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양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갖다 음양을 갖다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양으로만 다 되어 있거나 음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섞여 있어야 된다. 믹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란 말이 있어요. 오행. 자, 오행이란 말은 얘는 이제 음양이 되겠고요. 오행은 뭐냐면 바로 5가지의 기운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움직일 동자죠. 네. 그러니까 5가지의 기운은 뭐가 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죠. 목화 토수는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에 일월 화수목금토 요일이 있죠, 그죠? 이거는 요일로서 요일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일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은 뭐죠? 이거는 양의 대표적인 것은 태양, 음의 대표적인 것은 뭐다? 태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선, 이건 뭐야? 문 이렇게 되죠, 그죠? 태양의 반대 가치가 달이고 달의 반대 가치는 뭐다? 태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께서 양과 음을 갖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과 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애정이 뜨겁게 느껴진다. 뜨거운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죠.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형이상적인 것과 형이하적인 것이 막 소송이 다 돼 있어요. 예. 당신 너무 열정적이야. 만져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갖다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열정적이다. 당신은 굉장히 뭐냐면 조용한 사람이구만. 조용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 행동으로는 보이죠. 그죠? 그때 음양을 구분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된다? 목화토음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음양은 2월, 그 다음에 오기는 뭐다? 화, 수, 목, 금, 토. 우리 요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브, 네. 액션을 하게 될 때 뭐다? 동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의 방식을 택한 게 뭐다?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5가지가 움직인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일월, 화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그럼 뭐죠? 목화토음수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행은 뭐라고요?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가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움직인다? 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행. 오행은 목화토음수인데, 자 보세요. 이 목화토금수가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뭐죠? 나무. 이거는 뭐죠? 불. 얘는 뭐? 흙. 이거는 뭐? 쇠, 바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죠. 수는 뭐죠? 말 그대로 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죠? 이거는 상위 개념, 이건 하위 개념. 상위 개념 뭐가 있나요? 상위 개념은 음양이 있죠. 음양에 의해서 뭐가 나왔다? 오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움직이는 동기가 부여되었어. 동기가 부여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무는 불을 살려줍니다. 불은 흙을 구워줍니다. 도와줍니다. 자, 흙은 쇠나 바위를 도와줍니다. 쇠나 바위는 뭘 도와주느냐면 물을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물은 나무를 도와줍니다. 자, 다시 이거는 한자로 쓰면 목이죠. 목은 화를 도와주고요. 화는 토를 도와준다. 토는 쇠바위 금을 도와주고 쇠바위 금은 물을 도와주고 물은 나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뭐라 하냐면 목생화라고 얘기합니다. 목생화. 이 생자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또 나타라는 뜻이야. 그래서 생은 나타, 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목생화. 그 다음에 불은 흙을 도와준다고 그랬죠. 화생토라고 얘기합니다. 화생토. 화는 토를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는 어떻게 된다? 토생금입니다. 쇠바위 금속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금은 금생수라고 지금 가로쓰기로 하겠습니다. 금생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생수. 금은 수를 생한다. 그 다음에 수는 누구를 생한다? 목을 생한다. 수생, 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나열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우리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조금 전에 천간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천간지지를 이제 구분하고 얘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믹싱을 서로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나무는 불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상생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상생의 의미가 있어요. 상생의 의미는 원이죠, 원. 두 번째 상극이 있어요. 상극은 뭐냐면 별표를 나타냅니다. 자, 상극은 뭐로 나타낸다? 별표를 나타냅니다. 자, 별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별표가 나타나. 어떻게 된다? 목은 토를 갖다 극한다. 그래서 뭐냐면 나무는 흙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목극토. 왜냐면 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잡아줘야 되죠. 이거 갖다 우리는 극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제하다. 그 다음에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다? 극이다. 이거.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생은 이렇게 쓰고 극은 이렇게 씁니다. 생자와 극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따라하세요. 생, 그 다음에 극. 그러면 목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가고요. 극은 어떻게 된다? 목극토, 그 다음에 뭐죠? 토극수. 흙은 물을 가둬버린다. 그 다음에 물은 불을 꺼트린다. 수극화. 불은 쇠를 녹인다. 쇠는 나무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 올린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보시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 보시게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뭐 한 10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0일 동안 여러분이 이거 갖다가 동영상을 학습을 10일간 학습을 하십시오. 그럼 11일이니까 22일까지 10일간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올릴 테니까요. 10일간을 갖다가 여러분이 그 영상 리뷰를 갖다가 보시고 동영상 스텝 1이요. 스텝 1 기초부 동영상 리뷰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5행의 상생상극을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57쪽에서 59쪽까지 57쪽에서 9쪽까지 해서 사진을 올려 보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한번 같이 목은 기준을 했을 때 목생화도 하고 목극토도 하죠. 목생화도 하고 목극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목생화도 하고 목극토 하고 화는 어떻게 돼요? 화생토도 하고 화극금도 해요. 그 다음에 토는 토생금도 하고 토극수도 해요. 금생수도 하고 금극목도 해요. 수는 수생목도 하고 수극화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각 5행은 상생도 하고 상극도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금방 숙달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걸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천간 지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천간을 먼저 알아야 되고 지지를 갖다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 영상에 세 번째 영상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